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시 의회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난 조민성 의원에 대해 문제가 된 상임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등 최소한의 자정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포항시 의회가 왜 꼴찌를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포항시 의회 건설도시위원장인 조민성 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차량정비업소 대표직을 수년간 유지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사적 이해관계자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여기에다 조 의원의 업소에서 시 관용차들이 3년간 정비료 1,400여만 원을 결제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시민사회에서는 조 의원의 위원장 사퇴와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 의회의 징계는 출석 정지 20일이 전부였고 결국 조 의원은 건설도시위원장 자리를 유지한 채 새해 첫 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조 의원은 최근 정비업소의 명의를 처남에게 넘겼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질의해 놓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엄정한 공직 수행을 위해 이럴 경우 명의를 넘긴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는 사적 이해관계자로 봐 소관 상임위 직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명의를 넘긴 처남은 민법상의 가족관계로 여전히 사적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어 조 의원의 건설도시위원장직 수행은 법적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그냥 빠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지금 계속 상임위 활동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실은 이해충돌의 논란을 스스로 키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데도 포항시 의회는 지난달 조 의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이 문제는 아예 심의 내용에도 포함시키지 않아 봐주기 의혹을 샀습니다. 법이 정한 관련 조사와 후속 조치를 왜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오히려 노골적으로 조 의원을 옹호합니다. 본인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억울해하고 징계를 받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포항시 의회의 제19 봐주기는 조 의원이 자신의 징계를 심의하는 동료 의원 등에게 과메기 선물을 돌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달리 포항시 의회는 징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 조치 상태에 있어가지고 아직 그 이야기를 저희들 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그 상황을 한번 파악해가지고. 보다 못한 시민단체가 최근 조 의원을 둘러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상임위로 옮기도록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거는 의장이 책임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안 그러면 그걸 방치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포항시 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에서 화재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인명피해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발생한 화재는 3,00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7.3% 감소했지만 인명피해는 49.7% 증가한 9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소별로는 단독주택에서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고 시간대별로는 겨울철 오후에,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습니다. 화재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현장까지 7분 안에 도착하는 골든타임 도착률이 대구는 최상위권, 경북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와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에 7분 이내 도착한 비율은 대구가 86.3%로 서울 93.8%에 이은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은 45%로 전국 평균 68.1%보다 23.1%포인트나 낮은 최하위에 그쳤습니다. 경주 보문단지의 대형 골프장이 자재 구매와 설비 공사 등을 이사회 보고 없이 임의로 했다는 의혹이 내부 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경영진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입장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보문단지에 있는 한 골프장. 이 골프장은 2021년부터 티박스 계단, 석재, 가드레일 등 관련 설비 공사를 했습니다. 또 한겨울에 수목 2억 원어치를 심었는데 일부가 고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의로 수의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회사에 모두 1억 2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힌 정황이 내부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더구나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시설 공사나 500만 원 이상의 자재 구입 등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사 12분, 11분이 계시니까 거기서 승인을 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을 붙이는데 그런 걸 다 절차를 무시했다는 거죠. 감사진은 지난해 4월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고 11월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경영진이 이 사실을 모른 척하고 있다며 경찰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이사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한 것이 맞다며 사업 시행 절차가 미흡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수의 계약을 하거나 자재가 없어지는 등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이 골프장은 주주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회원 수는 2,800여 명입니다. 골프장 방망 경영에 대한 의혹 제기가 경찰 수사로 이어질 경우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시 서면 은행나무숲 소유주가 주민 민원으로 숲 일부를 벌목하자 경주시가 은행나무숲 매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나무숲을 관광지나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부지 감정을 거쳐 연차적으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지 소유주는 수년간 경주시의 관리 방안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부지 매입 전에 은행나무숲에 대한 위탁 경영을 요구했습니다. 청송군이 농기계 임대 사업에 인공지능 AI 상담사를 도입했습니다. 업무 시간 중에만 가능했던 대여 업무가 이제 24시간 연중 가능해졌는데요. 농업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새봄 영농을 준비하는 농민이 휴대전화로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농기계 임대를 신청합니다. 산소카페 청송군 농기계 임대센터입니다. 예약하고 싶은 농기계 종류를 승용 제초기. 수화기 너머로 농민과 대화하는 목소리는 인공지능 AI 상담사입니다. 예약이 끝나면 농기계 예약 내역을 알려주는 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됩니다. 허가되고 뭐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조금 그건 있지만 이게 차차차차 적응은 해나가야 되는 거고. 출근해 계실 때만 예약이 가능했는데 보이스 보스를 통해서 예약을 하게 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예약을 할 수 있어서 청송군과 KT가 처음으로 도입한 시범 사업. 이전에는 상담원 1명에 업무 시간 중에만 예약이 가능해졌지만 이제는 365일 24시간 응대가 가능해졌습니다. 향후 더 많은 농기계를 전화 한 통만으로도 언제든 빌릴 수 있게 해서 전국적으로 더 많은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은 AI 상담사 성과를 분석해 농업 전반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일손 부족도 해결할 방침입니다. 우리 농업이 과학화되고 또 선진화 또 기계화가 분명히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손에 의지하던 우리 농업이 인공지능이 적용된 첨단 산업으로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저출생 극복 TF를 정식으로 출범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극복 TF는 단장과 총괄 기획팀 등 4개 팀 13명으로 운영하며 현장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파격적인 수준으로 확보해 주거와 돌봄 사업에 주력하고 인구부 지방 설치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정부에 제안할 방침입니다. 한국방사성 폐기물 학회는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김영석 의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과 함께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030년부터 원전 부진의 저장시설이 포화에 이르러 원전 주변 지역 주민 등 국민 안전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진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을 포함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입니다. 친환경 보일러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로 울진읍과 평해, 후포 등 도시가스 공급 지역만 신청 가능합니다.